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방금 애플의 언팩이 끝났습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특징적인 것들만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먼저 애플워치 라인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총 3가지 라인업으로 출시를 했어요. 기존에 쭉 나오고 있던 7에서 8으로, 그리고 나서 SE의 새로운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워치 5도 프로가 나왔고 애플워치도 프로가 나오겠구나 라고 유출된 정보들이 있었는데, 애플에서는 울트라 네이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 라인업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기존에 있던 시리즈에서의 새로운 모델들은 큰 혁신적인 무언가가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그냥 약간씩 마이너한 업데이트가 있었고, 가장 먼저 소개를 길게 했었던 부분이 여성 건강에 대해서 온도 센서를 탑재해서 뭔가 그런 호르몬적인 측정도 하고, 세계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서 애플의 인구 증가에 좀 기여를 해보려고 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다른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자동차 사고 시에 충돌 감지를 하겠다라는 기능을 넣어놨어요. 뒤에 나오는 아이폰에서도 이 충돌 감지 센서가 있었고요. 애플 워치에서도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개가 좀 유기적으로 동작을 하기도 하고요.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역시나 울트라의 출시인데요. 울트라 모델은 일단 셀룰러 모델을 기반으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GPS 단독 모델은 출시를 하지 않아요. 또 특징적이었던 게 울트라 모델,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프로, 애플에서 프로 이상, 울트라는 사실 프로보다 위에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M1 라인업에서도 출시를 할 때 M1 프로 다음에 그 위에 M1 맥스 그리고 울트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극한으로 성능을 끌어올렸다 라는 느낌으로 네이밍을 한 것 같아요. 오지에 가고 사막에 가고 남극 북극 해상 레저, 그 안에서도 다이빙에 좀 관련된 것들을 깊이 있게 다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다이브 컴퓨터라는 장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걸 굉장히 간단하게 어플화하고 애플워치 울트라에서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이빙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울트라 모델을 판매하는 공식 사이트에 가서 한번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알파인 루프라는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 트레일 루프라는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 오션 밴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본체는 똑같아요. 밴드를 목적에 맞게 또 나눠놨어요. 근데 그 컨셉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울트라에만 있는 특징이 또 있었죠. 바로 액션 버튼을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어떤 기능을 주로 활용할 건지에 따라서 액션 버튼의 기능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에어팟 프로의 새로운 모델을 또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네이밍이 뭐 에어팟 프로 2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완전히 새로운 에어팟 프로다 라고 나왔어요. 새로운 에어팟 프로의 소개를 보면서 마이너 업그레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디자인이 확 바뀌지도 않았고요. H1이 아니라 H2 칩이 들어갔고, 공간 음향도 좋아졌는데 개인화를 해줬어. 자, 아이폰의 전면 카메라가 트루뎁스 카메라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요, 카메라를 활용해서 귀 모양을 스캔하는 것 같아요. 그 정보를 에어팟 프로가 전달을 받고 공간 음향을 조금 더 개인화할 수 있다라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터치를 해서 볼륨을 업다운 할 수 있는, 지금은 이제 포스터치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일반 터치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액티브 노캔을 조금 더 좋게 해줬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H1에서 H2로 바뀌면서 아마도 노캔의 이제 기본적인 동작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반대팔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인지하고 바로 반대팔을 쏘아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액티브 노캔 성능도 분명 더 좋아지긴 했을 거예요. 이어 팁을 XS 모델 하나 더 추가했다. 라지, 미디움, 스몰 이렇게만 있었다면 X 스몰을 추가해서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이 크레들은 잃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크레들도 나이 찾기에 포함이 되고, 그것을 또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내준다고 합니다. 에어팟의 충전을 애플워치 충전기 그리고 맥세이프 충전기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 에어팟 프로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급하게 넘어가진 마시고, 기존에 있던 라인업에서 변화를 좀 줬어요. 미니가 출시되지 않았고요.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일반 그리고 플러스 모델을 냈습니다. 6.1인치와 6.7인치 두 가지 제품을 냈는데요, 저도 이제 12, 13 시리즈의 미니를 다 사용을 해봤는데 둘 다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는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아이폰 14 일반 모델 같은 경우 가장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역시나 디스플레이에서 프로모션 기능을 또 빼놨습니다. 죽어도 넣어주지를 않네요. 일반 모델에 프로모션만 들어가도 많은 분들이 넘어갈 텐데, 아이폰 13의 일반 모델이나 플러스 모델을 살 분들은 차라리 아이폰 13 프로 맥스 혹은 아이폰 13 프로를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메리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위성통신을 활용해서 응급
그리고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먼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 위성통신을 하기 위한 애플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트닝 단자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미 모델 같은 경우는 심 슬롯을 빼는 것 같기도 합니다. 20만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고 있어요. 자, 국내 출시 모델은 심 슬롯이 그대로 있는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동영상에서는 이제 액션 모드라는 게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한번 실제로 써봐야 어느 정도 흔들림 보정이 강화됐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면 카메라가 오토포커스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와 일반 모두 넣어준 기능이에요. 아이폰 14 프로의 특징은 눈에 띄는 거 딱 하나가 있죠. 알약이라고 유출이 됐던 디자인인데, 야, 이게 저는 생각보다 계속 눈길이 가는 게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알람을 띄우기도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주기도 하고, 얘를 통해서 어플을 또 구동할 수도 있고 상태를 볼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되면 또 나뉘기도 해요. 정말 애플스럽게 연구를 했다, 애플스럽게 출시를 했다. 아이폰 후면에 카메라는 3종류의 카메라가 있는데 사진을 찍을 때는 4종류의 옵션이 뜹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좀 찾아봤더니 메인 카메라 4800만 화소를 사용하고 있는 메인 카메라에서 크롭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 퀄리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에 따른 옵션으로 넣어줬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프로 로우 모드를 통해서 사진작가분들께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접사 모드를 조금 더 강력하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플래시에서도 개선을 좀 이뤘는데요. 9개의 LED를 넣었고 2배 밝고 3배 균일한 플래시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프로 모델부터는 프로모션 기능을 넣어줬어요. 아이폰에서도 이제 AOD 기능을 쓸 수 있게 해준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것조차도 일반 모델에는 넣어주지 않았고 프로 모델부터 AOD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꼭 필요하진 않지만 써보면 편리한 이런 기능들은 다 프로에만 있어요. 진짜 너무합니다, 애플. 아, 진짜. 시네마 모드에서도 4K를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저조도 촬영에서의 개선점이 확실히 눈에 띄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을 본다고 하면요, 아, 이게 굉장히 사악해요. 128기가 기준 155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1테라까지 가면 프로는 230만원, 프로 맥스 기준은 128은 175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256은 190만원, 512는 220만원, 1테라 가면 소문에 듣던 그 250만원이 현실이네요. 애플워치, 에어팟, 아이폰, 이 모든 제품들이 국내는 이제 1차 출시국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정발이 될지는 출시일은 추후에 공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 소식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은데, 북미에서는 지금 9월 중순부터 대부분 출시가 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플러스 모델만 3주 정도 뒤에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플러스 모델을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출시일에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